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일까요? 켄 리우의 종이 동물원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켄 리우는 중국계 미국인이고 작가로만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번역가,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소설가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소개를 해드렸던 삼체라는 그 류츠신의 소설도 원래 중국어로 된 소설을 이분이 번역을 해서 미국에 소개가 되었어요. 종이동물원이라는 단편집으로 휴고상, 네뷸러상, 세계환상문학상 네. 전부 다 받으셨고, 그 약간 테드 창의 SF가 좀 이과 느낌이 난다면 그 이분의 SF는 좀 문과 느낌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 모노노 아와레 먼저 좀 소개를 해볼까요? 지구에 종말이 와요. 어떤 소행성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종말이 오는데 사람들이 정말 폭동을 일으키고 아주 뭐 패닉에 빠지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일본은 아주 조용합니다. 조용히 어떤 규칙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면서 피난을 하고, 주인공은 그 일본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사람인데 태양풍을 이용한 돛을 달아서 이 우주선이 추진을 하는데, 돛이 망가진 것을 발견을 하고 이걸 고치러 가는 길에 또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고치는 대신에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모노노 아와레라는 게 가련함, 정치, 불쌍함, 뭐 삶의 모든 것이 더덥게 느껴지는 감정. 아와레라는 그 형용사가 가련한 것, 안쓰러운 것, 이런 것을 수식할 때 쓰는 이제 형용사인데요. 이 소설에서 약간 그런 일본인의 정서를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단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피난 과정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저에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외면하거나 이런 것 라기보다는 정면으로 이제 맞서서 좀 받아들이는 이런 감성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했던 게요, 작가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치를 떠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 군국주의 바탕이 됐을 법한 그런 세계관.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여기서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민족 정신 같은 게 좋은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즐거운 사냥을 하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원문으로 굿 헌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으로도 이게 있죠. 러브데스 로봇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시리즈에서 한 편이 굿 헌팅이라는 작품이고,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소설을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량이라는 사람이 제 주인공인데 이제 아버지가 퇴마사예요. 후리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구미호라고 하는 요괴를 퇴치해달라라는 청을 받고 퇴치를 해가지고 죽여요. 근데 그 과정에서 량이 퇴치한 구미호의 딸인 염을 만나고, 구미호가 사람을 홀리는 것은 인간 남자가 인간 여자한테 사랑을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염을 아버지로부터 숨겨줍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중국에 철도와 기차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런 마법들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하고 염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나가는 법을 배워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량은 홍콩으로 가서 기차를 정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염은 이제 자기 마법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거기서는 성판매사로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염이 자기 몸의 일부가 로봇이 된 채로 찾아옵니다. 기계 몸에 도착증이 있는 총독이 데려다 기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량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염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죠. 기계와 인간 사이를 막 바꿀 수 있는, 구미호 때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계 몸으로 바꿔주고, 염은 이제 홍콩의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자유를 이제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마법처럼 그려져요. 이전에 없었던 마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으로 이제 대체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써져 있고,
애니메이션은 좀 더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설은 좀 더 신비롭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뭔가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 소설을 봐도 재밌고, 그 다음에 소설의 내용을 알고 또 애니메이션을 봐도 아,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이제 감탄을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자점술사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릴리 다이어라는 여자애가 주인공인데요. 안보 관련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국정원 뭐 이런 느낌이죠. 네네. 어머니는 또 대만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만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공비를 이제 때려잡는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릴리 다이어는 미국인이니까 미국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나 봐요. 그곳을 다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 부모가 미국인인 애들밖에 없고 왕따를 당해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대만인이라서. 릴리 다이어의 꿈이 로데오를 하는 그런 게 이제 꿈 같은 건데, 친구들하고 안 놀고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황소 같은 걸 만나가지고 그 황소를 타고 다니다가 간청화라는 할아버지하고 테디라는 아이를 만납니다. 네, 이 할아버지는 파자점술사예요. 한자를 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친해져요. 굉장히 친해지고 대만에 있었던 228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안 된다, 대만에서 얘기를 하죠. 왜 철이 없었는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만은 자유로운 나라라며 이런 얘기는 왜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간 선생과 테디를 간첩이라고 잡아들여가지고 고문을 하죠. 고문을 하다가 죽고 말고 릴리는 이제 밖에서 그거가 녹음된 거를 다 듣죠. 그래서 릴리는 낙담을 하게 되고 아버지도 이제 좀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간다 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굉장히 슬프고 대만의 역사와 깊이 관련된 소설입니다. 아,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네.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막 울컥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약간 태백산맥 읽는 느낌? 이념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죽이고 고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구나, 중국에도 있었구나, 막 이런.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소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게 거리감 있게 네.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전 좋았습니다. 저 아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되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읽기가 힘들었어요.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썼어야 했겠지?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좀 너무 이입이 되면 힘들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 책이 정말로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SF 읽는 분들이 아, 올해의 책이라고 꼽으면 이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찬사를 받고 있는 책이에요.